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에게 문의 쪽지를 보낸 분이 꽤나 많아요. 어느 동에 있는 빌라 사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근데 저는 알 수 없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들 입길에 많이 오르내리는 곳, 그런 곳은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일부러 피해요. 그런데 구역 지정하면 투기꾼 배만 불려줬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마곡 엠벨리 13단지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여기서 딱 고개를 돌려보면 제 등 뒤 앞에 빌라 보이시죠? 여기가 10월 21일 날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공항동 55-327번지 일대. 여기는 모아타운 지정될 것이라고 소문이 전혀 안 났던 곳이에요. 올 6월 말에 방화동 592번지 일대도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됐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소문 전혀 안 났던 곳이에요. 10월 말에 여기 공항동하고 함께 화곡 6동, 현재 강서구청 그 남쪽 지역 한 3만 평가량도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는데요. 원래 화곡동에서 모아타운으로 유력하다고 했던 데는 화곡 1동 지역이었어요. 그 화곡 터널 지나서 까치산역 가는 방향으로 그 좌우 쪽에 화곡 1동, 화곡 4동, 2동, 8동이 있거든요. 거기가 얘기 많이 나왔지 화곡 6동은 제가 알기로는 별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대상지로 지정이 됐어요. 공항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는 참 입지가 좋아요. 자, 여기 지금 공사장하고 주차장 보이죠? 여기가 방화대로예요. 공사 한창 중이죠. 이게 광명에서 문산까지 가는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방화동은 지하로 지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군부대가 있어요. 2만 400평인데 이 군부대 때문에 방화대로가 끊겨 있다고, 공항대로하고 못 만난다고요.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엠벨리 9단지고 이 군부대에 있던 병력과 장비는 지난해 이미 다 이사 갔어요. 인천 미추홀고로 이사 갔을 거야. 이제 곧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에게 공항동 지역 빌라 사두면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고 문의 쪽지를 보낸 분들이 꽤나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된다라고 답장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요, 여기 이 지역이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동쪽으로는 마곡지구, 서쪽으로는 김포공항 복합개발 시작되는 구역, 그 딱 중간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김포공항 복합개발 구역까지 직선거리로 4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문제가 여기에 신축 빌라가 꽤나 들어서고 있어요. 신축 빌라 자꾸 들어서면 노후도가 떨어지잖아요. 이 공항동 일대가 과연 정비사업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이 빌라 삼익 마곡 스테이인데 얼추 봤을 때 뭐 지어진 지 이거 뭐 한 2, 3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서 남쪽으로 한 2, 300m 가면요, 신축 빌라 여러 동이 있어요. 몇 달 전까지 거기 분양했었다고. 이 빌라도 뭐 겉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돼 보이네요. 여전히 이렇게 다가구도 있지만 저 앞에도 다가구 보이죠? 근데 또 이것도 지어진 지 별로 안 된 10년 안쪽인 빌라 있죠? 앞에 보이는 위하우스, 이건 겉으로 볼 때 지어진 지 한 뭐 2, 3년 밖에 안 된 빌라로 보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빌라는 지어진 지 20년은 넘은 것 같고요. 한 25년 되는 것 같고,
12시 방향에 있는 다가구는 이것도 한 25년쯤 돼 보인다. 빌라하고 다가구만 있는데 연식이 좀 다양해요. 여기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대지 넓이가 한 22평에서 25평 정도로 보여요. 여기 다가구 있었을 거라고 빌라 지으려고 건축업자가 매수했겠죠. 이게 평행사변형이어서 대지 모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사각형이어야 집 짓기 좋지. 그렇지만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해도 투룸하고 1.5룸 섞어서 빌라 지으면 5층짜리면 1층은 요즘은 다 주차장이니까 나머지 4개 층에 8세대, 만일 6층으로 지으면 한 10세대 정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내는 거지. 특히 이제 입지가 좋잖아요. 여기 동쪽에 마곡지구, 서쪽에 김포공항 복합개발지구, 이런 데에 있는 다가구는 건축업자들이 사요. 그런 다음 부수고 자꾸 빌라를 짓게 된다고요. 신축 빌라가 자꾸 들어서면 노후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정비사업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대표적인 곳이 화곡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모아타운 노후도 기준이 낮거든요. 50% 이상이면 돼. 보통 이제 재개발 하려면 노후도 기준이 67%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꽤나 낮으니까 대상지로 선정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도로도 좁아요. 이런 데가 다 도로가 좁죠. 차선도 안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도로 폭이면 저 부천 원정동 고강동보다는 훨씬 나은 거지. 저 앞에 13단지가 보입니다. 13단지 바로 옆이잖아요. 위치 좋죠. 플래카드도 걸려 있네요. 공항동 5-327 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 그린빌은 뭐 신축이네 완전. 옆에 다가구는 이건 뭐 30년 확실히 넘은 거네. 야, 서울 시내 안에 감나무 있는 집 정말 오랜만에 본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이제 중요한 게 주민 동의율이죠.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 그 사업 형태별로 동의율이 다르더라고요. 대부분이 주민 숫자 기준 80%,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입니다. 다만 모아주택 가운데 소규모 재건축 방식은 주민 숫자 기준, 토지 면적 기준 75%, 4분의 3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시 공식 자료를 대충 봤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노후도 기준은 5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 동의율 기준이 얼마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율 기준 60% 정도 되나? 모아주택하고 모아타운은 좀 달라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모아주택은 대지면적 450평 이상인데 모아타운은 3만 평까지 가능해요. 모아주택을 모아서 등치를 키운 게 모아타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그 박원순 시장 때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틀어박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은 장려했다고. 그래서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죠. 대규모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틀어막고 기껏해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해서 뭔 공급이 되겠냐. 근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그 뒤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확장시켰죠. 더욱더 장려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름을 참 잘 지어. 그냥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하면 왠지 이게 멋들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그냥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2025년까지 100개의 모아주택, 모아타운 구역을 지정해서 3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6월 말에 21곳 지정했고 10월 말에 26곳 지정했죠. 아무튼 중요한 게 주민 동의율인데, 제 생각에 여기뿐만 아니라 강서구 안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 동의율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을 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가운데 하나가 주민 동의율을 충족할 것인가 아닐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대상지로 지정했는데 주민 거부로 무산됐다. 이건 서울시 체면이 말이 아니죠. 충족될 만한 곳을 골라서 지정했을 거예요. 제가 이 지역 모아타운 주민 동의율 충족하고 잘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는 그 어렵다는 지주택 성공률 10% 미만이잖아요. 그 지주택 사업을 성공시킨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보이는 도로가 송정로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공항동 주민센터예요. 공항동 주민센터 뒤편으로 가면 공항동 61-41번지 일대인데, 그 지주택 사업 성공시켰어요. 자, 공항동 주민센터 뒤편입니다. 여기서 자, 강서 더 웨스트 마곡 대시양 예정지 공항동 61번지 일대 집안조사 실시. 이미 집안조사 끝났네.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자, 여기가요, 철거 예정이라고 써있죠. 여기 지주택이 7, 8년 전부터 추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서희건설, 브랜드가 스타일스잖아요. 그걸로 하다가 태형 대시양으로 바꿨더라고요. 총 480세대, 156세대가 장기 전세예요. 17평부터 34평짜리까지 6개 평형. 제가 알기로는 여기 34평 조합원 부담금이 6억 5천만 원이에요. 34평 6억 5천이면 거저다 거저. 480세대가 아니라 448세대구나. 2022년 8월 8일 사업인가 접수 확정, 토지 보상 완료,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장기 전세가 150세대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공공임대 물량이지, 세대수에 비해서 공공임대 물량 꽤나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게 아마도 이 주민들이 사업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강서구청 쪽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준 거겠죠.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지주택, 철천지 원수에게만 권한다는 이 지주택 사업을 성공시켰겠죠. 여기 임대 물량 많이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남는 거예요. 그 둔촌주공 보세요. 일반 분양가 높게 받겠다고 시공단하고 싸움 벌이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기 재건축 재개발은요 무조건 속도전이에요. 속도 빠른 게 최고야. 자, 여기 위치 좋죠? 보세요. 이게 남부순환로거든요. 앞에 국립항공박물관 있죠? 여기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요, 여기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구간 한 2km, 3km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지하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2019년 주민공청회 때 그 국토부하고 공항공사 관계자가 현재로서는 보행 6교로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하고 공항동 지역을 연결시킬 계획이지만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남부순환로 지하화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저는 여기 지하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뭐 한몸뚱아리지 완전히. 그러니까 이 태형 지주택의 약점은 이 남부순환로에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아무래도 차량 소음이 심하고 한밤중에 또 세게 달리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날리고. 근데 여기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구간만이라도 완전 지하화되면
그런 우려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비행기 보면서 비행기 소음? 아우, 내가 입이 아프게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김포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비행기 소음이 심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의 옆에 있기 때문에 저 신월동이라든지 부천 고강동보다 여기가 소음이 훨씬 적어요. 김포고촌 캐스렌 파밀리의 폭력 부근, 거기보다 여기가 소음, 비행기 소음 훨씬 적어요. 여기가 방화동 529번지 일대 무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6월 말에 발표됐죠. 22,000평가량이에요. 그러면 한 1300에서 1500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평당 한 600에서 800세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 앞에 태승 패밀리 아파트가 보이는데 그 동쪽 편이에요. 자, 지금 앞에 이 보이는 도로가 초원로거든요. 이 초원로 뒤편 여기가요, 방화 뉴타운 2구역이에요. 방화 뉴타운 총 8개 구역 가운데 3구역, 5구역, 6구역은 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6구역은 지금 철거 작업 중이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을 했죠. 서울시가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업 진행시키려고. 1구역, 7구역, 8구역은 뭐 완전히 구역도 해제됐는데, 거기 지주택 얘기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모아타운 관련해서 얘기 나온 바가 없어요. 혹시 주민들 사이에 뭐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지정된다 시끌벅적한 곳은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도 소문이 나잖아요. 아무튼 저는 얘기 들어본 바 없어요. 근데 지정됐어요. 여기도 입지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마곡지구만 보지 말라. 미래의 마곡은 현재의 마곡지구하고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지, 그 두 곳이 된다. 그 사이에 있는 방화동 공항동은 미래에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모아타운 선정 결과를 보면서, 강서구에 총 3개거든요. 근데 2개가 방화동하고 공항동이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방화동하고 공항동이 마곡지구하고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지정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입지 평가를 할 때는, 입지 분석을 할 때는 현재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10년 뒤, 아니 최소한 5년 뒤라도 봐야 되고요. 10년 뒤, 5년 뒤 예상은요, 통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공식 문서, 중앙정부 공식 문서를 보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공항동 모아타운 3만 평이죠. 이 정도면 2,000원에서 한 2,500세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쪽 마곡지구, 왼쪽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UAM 버티허브 여기 만들어지죠. 공항동 지주택은 여기 있습니다. 방화동 모아타운 22,000평, 여기도 오른쪽에 마곡지구, 왼쪽에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참 좋죠. 화곡 6동 모아타운 3만 평인데요. 현재 여기는 비역세권이에요. 9호선 가양역, 5호선 화곡역까지 각각 직선거리로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 걸음으로 걸어서 15분 내지 20분 걸린다고. 근데 2029년에서 30년까지 대장 홍대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대장 홍대선 개통하면 일단 이게 상암 DMC 홍대 입구까지 가잖아요. 여기 주민들은 상암 DMC 갈 수 있고, 5호선 화곡역에서 갈아타고 마곡지구로 갈 수 있고요. 9호선 가양역에서는 9호선 갈아타고 여의도나 강남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2주 전 수명산 바꿔 분석하는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구상이 경전철 목동선을 김포공항까지 연장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 확실합니다. 강서구의 10년 전부터 계획이 2호선 신정지선을 현재 까치산역에서 까치산역까지만 오는데 이걸 화곡역까지 연장하는 거죠. 대장홍대선 타고 가다가 화곡역에서 갈아타고 2호선 신정지선 연장선을 타고 신도림까지 갈 수 있죠. 완전히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대장홍대선 역은 강서구청 사거리에 생기는지 현재 강서구청 청사 거기에 생기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근방에 생기니까 사람들 입길에 많이 오르내리는 곳은 모아타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화곡 일동이 모아타운 관련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화곡 이동 주민센터 이 부근인데요. 2021년 10월인가 12월인가 대선 앞두고 민주당이 당정 협의가 끝났다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4,400세대. 근데 후보지역이야. 화곡 일동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모아타운 돈 된다, 빌라 투자 후 성지로 떠오른 화곡동.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한 광서구 화곡 일동 일대가 빌라 투자 성지로 떠오르면서 외지인 투자가 몰리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사는 분들이 현장 와보지도 않고 물건 보지도 않고 현금을 계약 통장에 쏘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역은요, 화곡동 1087 일대, 354번지 일대, 359 일대, 424 일대, 여기에요. 이런 이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후보지역이에요, 후보지역. 화곡동 모아주택 후보지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세 가지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선 이제 갭이 적어. 지난해 10월 대지 지분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갭은 2천만에서 3천만 원이었는데 최근 매매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갭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다. 1억이 안 된다 이거죠, 갭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아주택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조합 설립일이어서 아직도 입주권을 겨냥한 매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화곡 본동, 화곡 4동, 화곡 8동 일대는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모두 2021년 6월 29일이다. 여기 주민들이 동의서 내라는 플래카드 걸어놓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날 이후 매매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다. 하지만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화곡 일동은 조합 설립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어서 지금 매매 거래를 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조합 설립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강서구 화곡 일동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 이게 10월 4일 기사인데 김태우 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는 약속 지키겠다. 구청장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강서구 모아타운 시행계획 토론회. 본동 사례 통해 주민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김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최를 했네. 이렇게 정치인들은 화곡동에 대해서 열심히 말은 많이 하는데 항상 후보야. 정식 선수가 안 돼. 그러니까 제 개인적 짐작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리고 이미 이른바 투자가 많이 들어간 곳은 서울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닌가. 매일경제 8월 기사인데요. 국토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도림동 26-21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1호선 영등포역 남쪽 지역입니다. 근데 10월 말 모아타운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247-48번지 1원이 지정됐습니다. 이 두 곳이 거리가 가까워요. 400m 밖에 안 떨어졌어. 이 지역은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일 때문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여기 주민들이요, 모아타운 관련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아타운 얘기 전혀 안 나왔어요. 근데 선정이 됐어요. 이게 조선일보 땅 짓고 지난해 기사인데,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도림 26-21 일대. 근데 올해 8월에 다시 이제 정식 후보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1호선 영등포역 남쪽 지역. 그리고 여기서 400m쯤 떨어진 곳이 10월 말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을 지정을 하더라고요. 주민 갈등이 심한 곳은 제외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포 일동이에요. 여기도 언론에 여러 번 나왔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 일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두고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편에선 아이러니하게도 노후도가 낮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푼다. 간단히 말하면 이 반포 일동에서 기존 원주민들은 반대를 해요. 이분들이 되게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를 지어서 은퇴한 뒤에 임대 수익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유력하다고 생각한 건축업자들이 신축 빌라를 대량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모아타운 위역지역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빌라를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평당 1억에서 1억 2천. 이 정도면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 대지 지분 4평, 5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빌라가 원래 아파트에 비해서 토지 지분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8평은 나와야지. 아니 6평은 나와야지. 4평, 5평짜리다. 이건 뭐 사실상 지분 쪼개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그런 빌라를 모아타운 노리고 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은 막 서울시청 앞에 몰려가서 반대 집회도 벌이고 좀 난리가 났어요. 시끌벅적했다고. 그러니까 반포 일동을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서울시 입장에서 부담되잖아. 이렇게 맨날 싸움 벌어지는데 여기 지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여기서 모아타운 노리고 빌라 구입했던 사람들은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빌라 매물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아타운은 사실상 공공방식 재건축 재개발이다. 왜냐면요, 일단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사업기간이 짧습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평균 8에서 10년? 아니에요. 12년 이상 걸려요. 20년 넘도록 산 못 두는 곳 수두룩합니다. 이유가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서 핵심이 조사관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게 아주 힘들어요.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많고 맨날 소송전 벌어지고 조합하고 시공단하고 싸움 벌어지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평균 4, 5년. 왜 이렇게 짧냐? 일단 정비계획 수립, 조합 추진 승인 이게 생략돼요. 요 과정만 한 4, 5년 걸리거든요. 관리계획 수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와 주민 합의체 구성을 동시에 해버려요. 사업 시행 인가할 때 관리처분 계획을 포함시켜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또 빠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용적률 상향 대가로 기부 체납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은요. 인센티브 등을 통한 사업 여건 개선이에요.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줘요.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기부채납.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아타운은 사실상 공공방식의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겉만 모아타운이지 공공 두 글자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모아타운에는 이 국비와 지방비 예산 지원이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최대 375억 원까지. 서울시 모아타운 관련 코너에 올라온 글이에요. 투기꾼만 배불리는 모아주택. 20년도 안 된 신축 건물들 부소서 건설사랑 투기꾼만 배불린다. 가만 놔둬라 제발 좀. 모아주택? 그럼 저같이 나이 60에 다세대 주택에 월세 내며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가요? 모아주택,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새 사는 사람들 다리 뻗고 누울 데도 없이 밖에다가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모아주택, 모아타운 찬성하는 의견도 많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요.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잖아요. 낡은 저층 주거지. 거기에는 저렴한 월세 때문에 거기 사는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다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 돼버리면 이분들 다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우려 때문에 서울시가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걱정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 그 자리에 계속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던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바뀌어서 신축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당연히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마. 이런 우려 때문이라도 서울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에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큰 모아타운은 사실상 대규모 정비 사업이다. 자, 이게 아마 강북 번동 사례일 거야. 변경 전에 이래요. 정비 후에는 이렇게 바뀐다. 변경 전에 이런데 이렇게 바뀐다. 변경 전에 이런데 이렇게 바뀐다. 아니, 이 정도면 이게 노아 두 글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 사실상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나 마찬가지예요. 민간 방식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집값을 밀어 올리잖아. 폭등시키잖아. 조합원 부담금도 많고. 모아타운 방식으로 하면 덜하단 말이에요. 그런 악영향이, 부작용이.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미는 거예요, 이걸. 모아주택은 사업 방식이 다양합니다. 모아타운이 있어요. 모아타운은 3만 평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이에요.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 제가 앞에 소개했죠. 공항동. 거기 신축비가 많이 섞여 있거든. 모아주택은 450평 이상이에요. 대지면적.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건축형, 소규모 재개발형, 건축협정형, 이 5개 유형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 절차는요, 자치구가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이 있어요. 주민 제안 요거 방식은요, 구체적인 요건을 알아보세요. 뭐 조합이 뭐 2개 이상 설립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울시가 올해 2번에 걸쳐 47곳 모아타운 발표했잖아요. 거기 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발표한 거죠. 권리 산정 기준일, 요건요, 잘 아셔야 돼요. 자치구 공모일 경우에는 공모 대상지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이에요. 주민 제안할 경우에는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적정 구역 범위를 결정하여 자치구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 노후 불량 건축물 산정 기준은요, 건물 구조에 따라서 30년이 기준인 것도 있고 20년이 기준인 것도 있어요. 이거 잘 보시고,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 모아타운은 50% 이상, 모아주택은 유형에 따라서 57% 이상짜리가 있고 67% 이상짜리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오죠. 모아주택은 57% 이상, 67% 이상 있고, 여기 세대수도 그 정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면적도 다 다르고요. 이거 모아주택이에요. 모아주택의 경우 면적 다 다르고, 시행 방식도 잘 보시고, 동의 요건 대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그러니까 주민 숫자 기준,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인데,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이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75% 이게 기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계속 이 동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미리 찍어서 빌라 사두면 모아타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